예, 안녕하십니까. 위원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 뜻에서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국가정상화위원회 이름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는 귀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신 우리 조경태 위원장님, 박명재, 김성찬, 염동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27분의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으로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한민국이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모두 다 총체적 타산에 빠지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이 나라를 망가뜨리려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나?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조국 사태로 본 문재인 정권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정부 들어서 국정이 비정상화됐습니다. 제대로 된 국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들이 항상 빼놓지 않고 묻는 질문이 이 정부가 잘하는 것은 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는 뭐냐? 남북 대화는 많이 한다. 근데 그것도 잘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대화는 많이 하지만 결과는 늘 제자리더라. 그럼 이걸 과연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라. 정말 우리 국정이 정말 비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경제, 민생, 안보, 외교 얘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 비정상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켜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정상화위원회에서 이런 점 유념하셔서 바로잡는 일에 진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국정의 비정상화에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은 조국의 임명입니다. 사람이 없는 건지 일부러 위선자, 범법자를 골라서 법무부 장관으로 세운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 비정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득 주도 성장, 경제정책 이미 실패한 것으로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대한민국이 고집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국가 정상화 특유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가치의 붕괴입니다. 지금 이 정부에 있어서 가치가 붕괴되었습니다. 조국 사태에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말로는 공정과 정의, 평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사태로부터 나타난 민낯은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이고 특권층이 혜택을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엄마들, 아빠들, 자식 키우느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 밤새워서 공부하면서 좋은 성적 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 학생들, 학부모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공정한 나라냐? 과연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냐? 우리가 꿈꾸던 민주가 우리의 가치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어제 보니까 같이 모여서 이 정부에 대한 규탄 집회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될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셋째는 신적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공무원들 무턱대고 적폐 세력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저더러도 적폐 세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적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던 그 적폐 세력의 그 자기들이 지적했던 행태를 이 정권에서 하나하나 본받아 가고 있습니다. 본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자기들이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신적폐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사태는 조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조국 일가족의 문제도 아닙니다. 조국 일가족의 문제라고 하면 왜 대통령이 나섰겠습니까? 조국 가족의 문제라고 하면 왜 청와대의 수석들이 나섰겠습니까? 조국 가족의 문제라면 왜 당이 나섰을까요? 민주당 왜 그렇게 펄펄 뛰고 있습니까? 정말 조국의 문제라고 하면 왜 국무총리까지 나섰을까요? 이것은 조국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입니다. 이거 파고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많은 불법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국가 정상화 특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캐내고 또 기록하고 막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찾아서 바로잡기 위한 대책들을 여러분께서 세워주시고 또 고치기 위한 실행 방안까지도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 비정상의 궁극적 책임은 바로 문재인 정권에 있습니다. 대통령 한 번 잘못 뽑았다가 위대한 대한민국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국가적 비정상 상황이 지속, 고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온갖 방법으로 이 정권과 싸워왔지만은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 무엇 하나 바로잡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예를 가끔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김태모라고 하는 국무총리 후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꾸 이름을 얘기해서 그분에게 미안해서 지금 제가 두 글자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청문회에 나왔다가 박아무개라는 사람을 아냐 모르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걸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가치고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조국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고 윗선이었습니다. 밝혀진 책임은 남에게 떠밀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저희가 참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국가적 비정상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온갖 방법으로 노력한 것들이 다 이렇게 도로가 되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당이 앞장서서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토대로 우리의 투쟁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실천 과제들을 제대로 잘 찾아서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어떻게 달래고 또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이 정상화위원회 특위 활동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